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8단원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바로 이전에서 살펴보았던 Principal Agent Problem, 즉 주인과 대리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정보를 잘 생산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계적인 정보 아니면 기업의 경영에 관한 정보 등등을 잘 공개하고 그리고 감사를 받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잘 밖으로 밝혀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혹은 시간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첫 번째 툴, Production of Information 땡땡 모니터링을 뭐라고도 부르면 costly state verification, verify 한다는 영어 동사가 뭐를 확인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검증하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검증 방법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별칭이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든다 했으니까 다른 투자자 아니면 렌더가 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든지 하면서 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프리라이드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 팩트 1번 주식은 웬만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는 못한다,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이렇게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공개를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 5번 금융산업은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어떤 툴의 어떤 수단, 어떤 일환으로 회계 정보라고 하면 뭐 분반기, 연간 보고서, 뭐 재무제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회계 정보들을 공개하면서 회계 원칙을 또 제대로 지켰는지를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규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기를 치거나 어떤 정보를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내부자 거래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얻는다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 법을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놈들은 또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두 번째 수단이 완벽하냐 하면 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럴 하자드가 이제 점점점 채권을 통해 더 돈을 빌리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financial intermediary 때문입니다. 인터미디어디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팩트 3번은 다이렉트 파이낸스보다 인다이렉트 파이낸스로 더 자금 조달되는 비중이 많다, 규모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어떤 회사 아니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공급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벤처 캐피탈, 줄여서 요거를 VC라고 많이 하죠. 이 VC를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뭐냐면 이건 앞에서 살펴보았던 뮤추얼 펀드랑 약간 비슷한데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뭔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다 모아서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이거나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해주는 회사가 이 VC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이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건데 공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VC는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한테 대가로 뭐를 요구를 하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라고 하는데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행하는 기구인 이사회에 우리 VC의 인원을 넣어달라. 그래서 니네 회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하기도 하냐면 이제 결국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잘 돼서 엑시트, 즉 IPO 상장해서 이제 왕창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성공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IPO를 가게 되고 했을 때 그렇게 공개된 주식을 이제 발행된 주식을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다. VC한테만 팔 수 있다라고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VC들은 나중에 IPO 했을 때 어차피 이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이 저 VC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VC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돈 빌려준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기업 경영을 열심히 어쨌든 해서 최대한 IPO 해서 주가를 높이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이런 좀 냉정한 어떤 수단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VC들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뭐 지금의 구글, 애플 뭐 이런 회사들 아마존 다 처음에는 VC 투자 받아서 성장하고 이제 본 궤도 오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VC가 지금의 어떤 혁신 IT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팩트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주식보다는 자금을 조달을 하는 때 채권을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채권 어떤 부채의 기본적인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되죠. 돈을 빌려주고 중간중간에 따박따박 정해진 만큼의 이자를 잘 받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자와 원금 받고 이게 쪽내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대박이 나든 아니면 뭐 중박이 나든 아니면 똔똔만 치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채를 통해 돈을 빌려준 주식을 투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 대출이나 그런 형태로 돈을 빌려준 거면 어차피 저 회사가 대박이 나든 중박이 나든 나는 정해진 이자 받고 마지막에 정해진 그 프린시팔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를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이와 같은 어떤 채권을 통해 자금을 이제 주입을 해줬을 때입니다. 이제 오로지 이제 내가 돈 빌려준 회사에 신경이 쓰이는 한 가지 케이스 한 경우는 돈 빌려준 회사가 중간에 따박따박 줘야 되는 이자조차도 못 갚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게 뭔가 큰 시그널이죠. 아, 저 회사 좀 위험한데? 이제 그런 시그널이 있을 경우에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보다 이제 채권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식보다는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당연히 그냥 정해진 이자 따박따박 받고 정해진 이제 만기 때 원금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를 해킹했기 때문에 로우 리턴만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팩트 1번 주식이 메인 어떤 자금 조달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6에서 살펴보면 이와 이어지는 이 8.6 내용도 크게 별 내용은 없고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돈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돈 빌려 받았으니까 끝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배째라. 어차피 나는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빌려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이 빌린 돈을 가지고 10% 수익 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50% 아니면 60% 투자할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즉 조금 더 위험한 것에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제 근데 또 이러한 상황을 아는 렌더도 바보가 아니죠.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어 이제 바로가 돈을 못 갚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리스키하게 행동하게 되고 돈을 아예 못 갚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U는 돈을 빌려주는 렌더입니다. 즉 렌더가 아예 이제 경제 시스템에 자금을 공급하지를 않는 거죠. 돈을 빌려주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파이낸스의 데피니션 생각을 하시면 자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도덕적인지 안 도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금 공급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럴 해저드는 debt contract 우리가 8.4 5 부분 끝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식보다는 debt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했을 때 이와 같은 모럴 해저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단으로 net worth 그리고 collateral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용어는 각각 살펴보았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건 incentive compensable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괜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 첫 번째 점을 보시면 바로어와 렌더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킨다라는 게 이 인센티브 컴페이셔블이라는 거는 호환이 가능한이라는 영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렌더와 바로어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자 보세요. 총 바로어가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 바로어랑 렌더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 1,000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어는 0원, 나머지 1,000만 원을 다 렌더가 넣는다고 투입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진짜 렌더 입장에선 바로어가 배째라라고 나오면 진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바로어 500만 원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500만 원 투자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더 이렇게 렌더가 쫄보라면 더해서 야, 너 700만 원은 넣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300만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바로어가 이제 이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을 점점점 늘릴수록 이제 바로워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그러니까 너무 리스키하게 끌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요렇게 바로워가 딴짓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해줬을 때, 그러니까 너무 투자 안 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이렇게 렌더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운 측면도 있겠죠. 그 두 번째 수단이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restrictive covenant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고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강제적으로 법이나 어떤 규정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자가 돈 빌려가서 리스키한 데다 투자하지 못하게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돈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쓰는 거. 반대로 어떤 행동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기업 안전한 영업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람직한 활동만 할 수 있도록 커버넌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를 맡기는데 그 담보 가치가 아무래도 시시각각으로 계속 가치가 변하는 굉장히 볼레텔한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를 담보로 맡기기보다는 뭔가 담보 가치가 확실한 뭐 은행 예금 아니면 금 아니면 뭐 채권 국공채
같은 걸로 담보 가치가 확실하게 안정적인 거를 맡기도록 커버넌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한테 니네 채무자 네가 돈 빌려가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계속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커버넌트를 작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으며 이제는 이제 팩트 8번이 그래서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커버넌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떤 debt contract를 맺을 때 할 때 쓰는 그 문서인 레갈 도큐먼트는 굉장히 복잡한 문서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툴이 바로 몇 번 나오고 있는 Financial Intermediation, 즉 금융 중개를 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커버넌트를 통해서 채무자의 어떤 행동을 어떤 거를 하도록 아니면 어떤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다 미리 예상해서 어떤 건 해라 어떤 건 하지 못하게 그렇게 완벽한 커버넌트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미꾸라지처럼 또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인포스를 하려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특히 뱅크 같은 거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금융기관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낮은 트랜잭션 코스트로 그와 같은 어떤 특화된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대출을 평가를 하고 얼마를 대출해줘도 되는지 금리는 얼마를 받아도 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다 할 수 있고 프리라이드 프라블럼도 막을 수 있고 한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팩트 3번과 4번 그리고 여기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8.6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보았고 여기 마지막으로 서머리 테이블 1번이 또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제 각각 이렇게 팩트별로 이렇게 이 연결을 정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 팩트 1번부터 8번까지가 여기 마지막에 서머리 테이블 끝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과 for your information 부분 요거 정리를 하면 2단원에서 배우신 것처럼 이와 같은 파이낸스 기능이 있어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이 공급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 바꿔 말을 하면 어떤 그와 같은 파이낸스 섹터, 파이낸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파이낸셜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뭐 사유재산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회계 기준 같은 게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저개발국가로 갈수록 그와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이 좀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게 금융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이제 또 동시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은행에 가보시면 가자마자 뭐 대기 고객이 없으면 5분 만에 진짜 은행 계좌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 발급받을 수 있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의 변화도 파악이 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저개발 국가라고 하면 어떤 그런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자산, 어떤 부동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이 내 땅이에요 라고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이 아파트는 얼마의 적절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을까라는 거 평가를 하는 데에도 이게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앞서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즉 경제 발전이 조금 어렵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금융 섹터의 규제가 이제 그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고, 또 한편 선진국 대비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직전까지 중국을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인 국가들 중에 성장을 많이 한 거이기 때문에, 꼭 그러면 금융 섹터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중국도 이제 더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어떤 선진 금융 체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시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